예,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비유동부채 볼게요. 자, 117페이지죠. 자, 비유동부채는 뭐냐? 비유동부채는 부채인데 1년 이후에 갚아야 될 부채, 그걸 비유동부채다라고 하죠. 부채는 유동부채하고 비유동부채로 나눠지는데 그 기준은 1년을 기준으로 나눈다라고 썼잖아요. 자, 그럼 비유동부채에 해당하는 개정 과목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사채가 있죠. 사채부터 좀 살펴볼게요. 그 사채는 이거를 완벽하게 배우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워요. 어려운데 그걸 다 공부할 필요가 있느냐? 없어요. 여러분들은 회계 1급 시험을 치는 거지 뭐 회계사나 세무사 시험 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채는 시험에 나오는 것만 배우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그 회계 1급 수준에서 사채를 배우는데 현재 가치나 이런 걸 배운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여러분들 하지 마세요. 전혀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냥 제가 알려주는 것만 하시면은 여러분들은 시험장에서 전혀 무리 없이 다 맞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사채 보시면은 그 첫 번째 사채의가 나와 있죠. 사채란 뭐냐? 자, 요거부터 먼저 볼게요. 자, 사채란 뭐냐? 이 사채라고 하는 거는 그 회사가 돈이 없을 때 그 발행하는 종이에요. 그래서 여기 재무제표를 보면은 재무상태표를 보면 왼쪽에는 자산이 있고 오른쪽에는 부채하고 자본이 있잖아요. 그래서 회사가 돈을 끌어들일 때 그 부채로 돈을 끌어들일 때 발행하는 종이가 사채이고 자본으로 돈을 끌어들일 때 발행하는 종이가 주식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제가 이런 내용을 한번 설명을 했는데 지금은 이 사채를 샀거나 주식을 샀을 때 분괴를 보는 게 아니라 이 사채의 발행자 입장에서 회계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투자자산 할 때 사채를 산 사람은 산 목적이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이면 만기 보유증권, 그 외의 경우에는 시장성 있고 단기 시세 차익 목적이면 단기 매매 증권, 이 외의 경우에는 매도 가는 증권으로 분류한다라고 했었고, 주식은 피투자 회사의 중단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이 있으면은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시장성 있고 단기 시세 차익 목적이면은 단기 매매 증권, 이 외의 경우에는 매도 가는 증권으로 분류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지금은 우리가 그 샀을 때 분괴를 보는 게 아니라 이 발행했을 때, 사채를 발행했을 때 분괴를 볼 거고, 우리가 자본에 가면은 자본에서는 주식을 발행했을 때 분괴를 볼 거예요. 이 발행했을 때 분괴를 보는데 분괴가 거의 비슷해요, 흐름이. 자, 먼저 이 사채, 부채 부분에 사채부터 좀 보고 가겠습니다. 자, 그 사채라고 하는 거는 회사가 부채로 돈을 끌어들일 때 발행하는 종이, 그게 사채인데 이게 어떻게 생겼냐를 보고 갈 건데, 보기 전에 회사가 발행하는 사채를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그렇게 뭐라고 한 적 없어요. 네,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회사가 발행한 사채를 우리가 회사채라고 해요, 보통. 그 다음에 국가가 발행한 사채를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가 국채라고 해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채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공채라고 한단 말이에요. 국가도 돈이 없으면은 사채 발행하고 공공기관도 돈이 없으면은 사채 발행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배울 거는 얘들에 대한 게 아니라 회사가 발행한 사채, 여기에 대한 회계처를 배우겠죠. 자, 그럼 회사가 발행한 사채, 회사채는 어떻게 생겼느냐? 자, 회사채. 자, 제가 사채라고 하면 회사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이 쪼가리인데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게 사채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뭐 회사채면은 회사채라고 쓰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나와 있느냐? 발행일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발행일. 여기 금액이 나와 있어요. 금액이 10만 원짜리다. 자, 그 다음에 발행일이 나와 있어요. 발행일이 X 1년 1월 1일이다. 그 다음 만기일이 있어요. 사채는 만기가 있단 말이에요. 만기일이 X 2년 12월 31일이다. 그 다음에 사채의 이자율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자율이 10%이다. 그 다음에 이자 지급일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자 지급일이 매년 말일이다. 자, 그럼 사채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생기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여기 보면은 금액이 나와 있죠. 이 금액을 우리가 액면 금액이다라고요. 자, 액면 금액은 뭐냐? 만기일에 갚아야 할 빚. 만기일에 갚아야 할 빚을 우리가 액면 금액이다라고요.
그래서 사채가 발행 X1년 1월 1일 날 됐죠. 그럼 X2년 12월 31일 날에 이 사채에 적혀있는 이 액면 금액을 갚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갚아야 될 돈, 이게 액면 금액이 되겠고, 이 사채를 가지고 있는 자 입장에서는 만기일 날에 이 돈을 받겠죠. 받으니까 자산이겠죠. 자, 그 다음에 이자율이 10%라고 나와있죠. 이 이자, 사채는 발행을 하면은 돈을 빌리는 거잖아요. 이 사채를 산 사람한테 이자를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 이자율을 우리가 액면 이자다라고 해요. 액면 이자. 액면 이자는 이자 지급일에 지급해야 할 이자 비용을 우리가 액면 이자다라고요. 그래서 사채를 발행하면은 발행자 입장에서는 두 가지 돈을 줘야 돼요. 어떤 돈을 지급해야 되냐면요. 만기일 날에 액면 금액을 지급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자 지급일 날에 액면 이자를 지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채를 발행한 자 입장에서는 두 가지를 줘야 된다. 어떤 금액하고 어떤 금액요? 액면 금액하고 액면 이자를 지급해야 되겠습니다. 자, 됐고, 그 다음에 하단에 이번에 사채 발행 유형이 있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118페이지 보시면은 사채 발행 유형이 표로 나와 있어요. 거기 액면 발행이 있고, 그 다음에 할인 발행이 있고, 할증 발행이 있죠. 자, 이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칠판을 좀 지우고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 사채 발행 유형 보시면은 그 118페이지 상단에 1번에 액면 발행이 있고, 2번에 할인 발행, 3번에 할증 발행이죠. 자, 이거 설명 좀 해볼게요. 자, 근데 액면 발행이라고 하는 거는 액면 금액으로 발행하는 걸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건 어떤 경우에 발행이 되냐면요. 시장 이자율하고 액면 이자율하고 같을 때 요때 액면 발행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할인 발행이 있단 말이에요. 자, 할인 발행은 시장 이자율하고 액면 이자율을 비교했을 때 시장 이자율이 더 큰 경우, 시장 이자율이 더 큰 경우에 할인 발행할 거고, 그 다음에 할증 발행이 있어요. 할증 발행은 시장 이자율하고 액면 이자율하고 비교했을 때 액면 이자율이 더 큰 경우가 할증 발행이 되는데, 자, 이게 뭐냐?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우리가 사채를 발행을 하는데 이런 사채를 발행했다라고 할게요. 자, 사채가 있는데 이 액면 금액이 10,000원이에요. 10,000원이고 발행일이 X1년 1월 1일 날 발행했고, 만기일이 X2년 12월 31일이고, 이자율이 10%이고 이자 지급이 매년 말일이었다라고 할게요. 아까 그렸던 거. 자, 그러면은 사채를 발행해요. 발행하는 회사 입장에서 이 사채를 금융시장에다가 내다 팔려고 해요. 사채 사세요 이래요. 그래서 사채를 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X1년도, X2년도 이렇게 될 거고, 이 사채를 만약에 누군가가 사잖아요. 사면은 어떤 혜택이 있느냐? 자, 사채를 사요. 금액이 10,000원짜리죠. 사면 연이율이 몇 프로예요? 10%이죠. 그럼 매년 말일 날에 이자가 얼마씩 들어오겠어요? 10% 해가지고 1,000원씩 들어오겠죠. 1,000원씩 들어오고, 그 다음에 액면 금액이 만기일 날에 받는 돈이겠죠. 10,000원을 받아요. 그럼 이 사채를 10,000원에 투자하면은 수익률이 몇 프로가 되는 거예요? 10%이죠. 그래서 액면 이자율이 지금 10%잖아요. 그래서 10%의 수익률을 보장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시장에 내다 팔아요. 자, 근데 옆에 은행에 갔더니 적금 드세요 이래요. 자, 적금에 들면은 적금에 10,000원을 들면은 수익률을 12% 보장을 해주겠다라고요. 그러면은 적금에 들었을 때 매년 말일 날에 이자 1,200, 그다음 만기일 날에 10,000원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적금에 가입을 했을 때에는 수익률이 12%가 보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적금에서 주는 수익률, 금융시장에서 형성된 수익률을 우리가 시장 이자율이다 이런 말을 써요. 그래서 시장 이자율이다 이 말은 현재 금융시장에서 형성되어 있는 이자율의 시가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액면 이자가 지금 얼마예요? 액면 이자율이 10%이죠.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은 적금 들겠어요? 사채 구입하겠어요?
당연히 적금 들겠죠. 적금에 들면은 수익률이 더 많이 보장되니까. 자, 그러면은 사채 사세요, 사채 사세요 이래요. 사채가 팔리겠어요, 안 팔리겠어요? 안 팔리겠죠. 그럼 사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좀 더 싸게 팔아야지 팔리겠죠. 똑같은 금액 10,000원을 투자해가지고 나중에 10,000원을 받게 된다라고, 10,000원을 받고 10,000원을 받는데 이자를 얘가 더 많이 주니까 얘도 뭔가 혜택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채를 10,000원이 아닌 한 9,000, 700원 정도만 팔면은 팔릴 수도 있겠죠? 왜냐면은 이자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 9,700원을 투자하게 되면은 나중에 10,000원 해서 추가로 돈을 더 받게 되는 거잖아요. 9,700원을 넣으면 나중에 10,000원을 받으니까 이자 못 받는 부분에 대한 혜택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채 발행가액은 뭐에 따라서 결정이 되냐면요. 시장 이자율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시장 이자율이 액면 이자율보다 높다라고 하면은 시장 이자율이 액면 이자율보다 높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금융시장에 모이겠죠. 사채를 안 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사채 가격을 떨어뜨려야 되겠죠. 자, 근데 만약에 시장 이자율이 8%였다. 12%가 아니라 8%였으면은 수익률이 어디가 더 높아요? 사채의 수익률이 훨씬 더 높죠. 그러면 사채를 사겠어요? 적금을 들겠어요? 당연히 사채를 사겠죠. 합리적인 경제인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사채를 구입할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채가 잘 팔리겠어요? 안 팔리겠어요? 팔리겠죠. 예, 그럼 얘는 가격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높여서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사채 발행가액은 뭐에 따라서 결정이 되냐면요. 시장 이자율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시장 이자율이 액면 이자율보다 높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사채를 사지 않기 때문에 싸게 발행을 해야 될 거고, 만약에 시장 이자율이 낮다라고 하면은 사채가 이자율이 더 높다라고 하면은 액면 이자율이 사채에서 주는 이자율이죠. 예, 그래서 액면 이자율이 더 높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사채를 더 많이 살 거니까, 예, 그때는 할증 발행할 수 있겠죠. 액면 발행은 시장 이자율하고 액면 이자율이 딱 같을 때, 일치할 때 액면 금액 그대로 발행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발행 유형을 살펴봤고, 이제 각각에 대한 회계 처리를 살펴볼게요. 액면 발행일 때 회계 처리, 할인 발행을 할 때 회계 처리, 할증 발행할 때 회계 처리, 그 회계 처리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3번에 사채 발행 시 회계 처리 있죠? 이거 볼게요. 자, 먼저 액면 발행을 볼 건데,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액면 발행. 자, 예를 들어가지고 사채를 액면이 10,000원이에요. 사채를 액면 금액 10,000원에 현금 발행하다. 이건 쉬워요. 자, 사채를 발행했죠. 금융시장에다가 사채를 내다 팔았는데 발행해서 들어온 돈이 얼마예요? 10,000원이죠. 그럼 자산의 증가는 차변이죠. 차변에 현금 10,000원. 자, 그 다음에 이 돈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갚아야 되겠죠. 사채를 발행했을 때 액면 금액에 해당하는 돈을 갚아야 되잖아요. 언제 갚아요? 만기일날에 갚아야 되겠죠. 액면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갚아야 될 돈이기 때문에 빚이에요. 그때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 사채예요. 사채. 사채는 만기일날에 갚아야 할 액면 금액을 이야기해요. 액면 금액은 무조건 사채다. 그리고 이 사채는 계정 과목이 성격이 만기일날에 갚아야 될 부채예요. 부채이고 비유동 부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액면 발행에 대한 회계 처리였고, 그 다음에 할인 발행을 볼게요. 자, 두 번째 할인 발행. 자, 예를 들어가지고 사채를 액면이 10,000원이었다라고 할게요. 자, 사채를 9,600원에 현금 발행했다라고 할게요. 9,600원에 현금으로 발행했다. 자, 그럼 사채를 발행해서 들어오는 돈은 얼마가 되겠어요? 예, 9,600원이 되겠죠. 차변의 현금 9,600원 이렇게 분개하고, 자, 지금 받은 돈은 9,600원이지만은 나중에 만기일날에 갚아야 할 빚은 얼마예요? 10,000원이죠.
액면 금액이 무조건 만기일날에 갚아야 될 빚이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대변에 잡아야 될 빚은 10,000원이에요. 만기일날에 10,000원을 갚아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은 들어온 돈은 9,600원. 자, 근데 만기일날에 갚아야 할 빚은 10,000원이죠. 얼마만큼의 차익이 발생해요? 400원만큼의 차익이 발생하죠. 싸게 발행한 거죠. 네,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400원만큼을 사채를 할인 발행했다. 사채를 할인 발행하면서 나온 차익이다라고 해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다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쓰겠습니다. 사채를 할인 발행해서 나오는 차익금액, 그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다라고 해요. 예, 그 금액이 400원이 되죠. 자, 이렇게 분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채를 발행하면 돈이 들어왔고요. 금융시장에다가 사채를 일단 팔았죠. 그럼 차변에 들어온 돈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만기일날에 갚아야 될 빚이 있을 거단 말이에요. 그 빚이 무조건 액면 금액이다라고 했었죠. 액면 금액만큼 사채로 잡고, 그 다음에 차익이 발생할 건데, 그 차익이 지금 400원만큼 발생하고 있죠. 그 계정 과목은 뭘로 쓰느냐? 사채를 싸게 발행해서 할인 발행하면서 나오는 차익이다 라고 해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분개만 할 줄 알면 되시지, 이 계정 과목의 성격,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의 성격까지 알 필요는 없어요. 굳이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 사채 액면 금액에서 빼는 계정 과목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재무상태표에 사채가 있단 말이에요. 사채가 10,000원. 그 다음에 이 아래에서 4일차 해가지고 사채 할인 발행 차금에서 400원 빼서 현재 이 사채는 9,600원짜리다. 이렇게 표시해 주는 거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100% 설명을 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막 쓰러질 수도 있어요. 그 정도는 아니긴 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상당히 힘들 거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힘들게 공부한들 시험장에서는 그런 문제들이 시험에 안 나와요. 그냥 이 분개만 할 줄 알면 돼요. 분개하는 거는 되게 단순해요. 사채를 발행하면 돈이 들어올 거고, 들어온 돈 중에서 액면 금액까지는 사채, 액면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은 사채를 할인 발행해서 나온 차액이다라고 해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할인 발행에 대한 분개를 설명을 드렸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할증 발행 볼까요? 세 번째 할증 발행.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가지고 사채 액면이 10,000원이다라고 할게요. 사채를 1,200원에 현금 발행하다. 자, 그러면은 차변에 들어오는 현금이 얼마예요? 1,200원이겠죠. 사채를 발행해서 들어온 돈은 1,200원이에요. 자, 들어온 돈 중에서 액면 금액까지는 무조건 뭘로 잡으라고 했어요? 사채로 잡으라고 했었죠. 갚아야 될 빚. 만기일날에 갚아야 할 빚이 10,000원인 거잖아요. 그래서 받은 돈 중에서 액면 금액까지는 무조건 사채. 자, 근데 액면 금액보다 더 받은 돈이 얼마예요? 200원이죠. 200원만큼을 더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이거는 계정 과목이 뭐가 되느냐? 사채를 할증 발행하면서 나온 차익이다라고 해서 사채 할증 발행 차금 200원.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채를 발행해서 들어온 돈이 1,200원이었는데 들어온 돈 중에서 액면 금액까지는 사채로 하고 더 받은 돈은 사채를 발행하면서 할증 발행했죠. 할증 발행하면서 나온 차익이다라고 해서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이런 계정 과목을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계정 과목의 성격까지는 시험에 안 나와요. 그냥 이 분개만 할 줄 아시면 되겠고, 굳이 이 계정 과목의 성격을 이야기하라고 하면은, 자, 대변에 사채가 있죠. 사채가 액면 금액이 10,000원이죠. 그 다음에 사채 밑에서 사채 할증 발행 차금 200원 더해요. 더해서 이 사채는 현재 1,200원의 가치가 있다라고 표시를 해주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굳이 그 계정 과목의 성격을 이야기하라고 하면은 액면 금액, 사채 액면 금액에 가산하는 계정 과목인데 하나도 안 중요해요. 진짜 이 분개만 정확하게 할 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18페이지 사채 발행 시의 개최를 설명했는데 그 책 한번 볼까요? 자, 그 가운데 액면 발행 있죠. 사례 보시면은 액면 총액 10,000원의 사채를 액면 발행하고 현금으로 납입받았다. 그럼 차변의 현금, 대변의 사채죠.
이번에 할인 발행이 있는데 할인 발행 보시면은 액면 총액 10,000원에 사채를 8,000원에 할인 발행하고 현금으로 납입받았다. 그럼 차변에 현금 8,000원, 들어온 돈 중에서 액면 금액까지는 사채이죠. 대변에 사채 10,000원, 그 다음에 할인 발행한 금액은 사채 할인 발행 차금 2,000원 이렇게 분개가 되어 있죠. 자, 그냥 동그라미 3번 할증 발행이 있는데 액면 총액 10,000원의 사채를 12,000원에 할증 발행하고 현금으로 납입받았다. 그럼 차변에 현금 12,000원, 들어온 돈 중에서 액면 금액까지는 사채이죠. 사채 10,000원, 그다음 액면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사채 할증 발행 차금 2,000원.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9페이지 사채 발행비가 존재하는 경우의 회계 처리 있죠. 이것 좀 살펴볼게요. 자, 그 119페이지 4번에 사채 발행비가 존재하는 경우 회계 처리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사채 발행비가 존재하는 경우. 자, 사채 발행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사채 발행비를 사채의 발행가액에서 차감을 하시면 되세요. 차감을 한다. 자, 그럼 사채 발행비가 뭐냐? 사채를 발행하다 보면은 그 종이 찍는 비용, 그 다음에 사채 발행을 증권회사한테 맡게 된단 말이에요. 그 금융기관한테 맡기는 수수료 같은 거, 그런 각종 비용들이 들어가는데 그런 비용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그 비용들은 사채 발행가에서 차감하면 돼요. 자, 이게 뭐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 액면 10,000원인 사채를 9,600원에 현금 발행하다. 자, 그럼 분개가 어떻게 되느냐? 차변의 현금 9,600이죠. 자, 차변의 현금 9,600이고 들어온 돈 중에서 차변에 들어온 돈이 9,600이잖아요. 자, 들어온 돈 중에서 액면 금액까지는 뭘로 잡아야 돼요? 네, 사채로 잡아야 돼요. 사채. 자, 들어온 돈 중에서 액면 금액까지는 사채. 액면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이 400이죠. 네, 이 금액은 사채 할인 발행 차금 400 이렇게 분개하면 되겠죠. 들어온 돈 중에서 액면 금액까지는 사채, 그 다음에 액면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은 사채, 할인, 발행 차금. 네,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세요. 자, 근데 만약에 사채 발행비가 100원 현금 지출됐다. 사채 발행비 100원이 현금으로 지출됐다. 자, 사채를 발행하다 보면은 사채 발행비가 반드시 들어갈 거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채 발행비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사채 발행비는 사채 발행가에서 빼면 돼요. 그럼 사채 발행에서 들어온 돈은 9,600원이 아니라 얼마가 되겠어요? 9,500원이 되겠죠. 그럼 4일차는 얼마가 되겠어요? 500원.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세요. 사채 발행비는 사채 발행가에서 뺀다. 빼면은 그 뺀 금액만큼은 4일차가 늘어나겠죠. 그래서 사채 할인 발행하는 금액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거단 말이에요. 자, 예를 하나만 더 들게요. 자, 액면 10,000원인 사채를 1,300원에 현금 발행했다. 네, 사채 발행비 100원을 현금 지출하다. 자, 그럼 사채를 발행해서 들어온 돈이 얼마냐? 1,300원인데 사채 발행비가 100원 나갔으니까 일단 분개를 한번 해볼까? 자, 들어온 돈이 1,300원이죠. 들어온 돈 중에서 액면 금액까지는 사채, 그 다음 액면 금액을 초과하는 300원은 사채, 할증, 발행 차금 300 이렇게 분개하면 되겠죠. 자, 근데 사채를 발행해서 들어온 돈은 1,300원이 아니라 발행비가 100원이 있으니까 얼마가 들어온 거예요? 1,200원이 들어올 거고, 그럼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300원이 아니라 얼마가 돼야 돼요? 200원. 이렇게 분개가 돼야 되겠죠. 사채 발행비가 있으면 사채 발행비는 사채 발행가액에서 그냥 빼버리면 되는 거예요. 빼면은 그만큼 4일차가 증가하거나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 줄어들 거예요.
자, 그럼 119페이지 보세요. 119페이지 그 상단에 사례 볼게요. 액면 총액 만원의 사채를 8,000원에 할인 발행하고 현금으로 납입받았다. 단 사채 발행비 1,000원 현금 지출했다라고 돼 있죠. 그럼 사채를 발행해서 들어온 돈은 8,000원, 8,000원에서 1,000원을 빼면 얼마가 들어온 거예요? 7,000원이겠죠. 그래서 사채를 발행해서 들어온 돈은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들어온 돈 중에서 액면 금액까지는 뭘로 잡아요? 사채. 그 다음 액면 금액이 미달하는 금액이 얼마예요? 3,000원이죠. 3,000원만큼 뭘로 잡아야 돼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 3,000원.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밑에 사례 보시면은 액면 총액 만원의 사채를 12,000원에 할증 발행하고 현금으로 납입받았다. 단 사채 발행비 1,000원을 현금 지출하다. 그럼 사채를 발행해서 들어온 돈은 12,000원이 아니라 여기에서 1,000원이 깎인 얼마가 들어오겠어요? 11,000원이 되겠죠. 들어온 돈 중에서 액면 금액까지는 사채, 액면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1,000원만큼은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이런 식으로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사채에 대한 건 설명을 다 드렸어요. 여러분들은 사채 문제가 나오면은 분개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분개만 잘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20페이지에 필수 분개 연습이 있는데 이걸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제가 실판을 좀 지울 테니까 여러분들은 이 문제들 120페이지에 있는 문제들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 문제 보시면은 액면 총액 1,000만원의 사채를 액면 금액으로 발행하고 납입금은 신한은행에 당좌입하였다라고 돼 있죠. 그럼 당좌입금 통장에 돈이 일단 1,000만원이 들어오겠죠? 자, 들어온 돈 중에서 액면 금액까지는 무조건 뭘로 잡으라고 했어요? 사채로 잡으라고 썼죠. 사채 1,000만원. 자, 2번 액면 총액 1,000만원의 사채를 960만원에 발행하고 납입금은 신한은행에 당좌입하였다. 그럼 당좌입금 통장에 돈이 얼마가 들어오냐면요. 960만원이 들어오겠죠. 차변의 당좌입금 960만원. 자, 들어온 돈 중에서 액면 금액까지는 무조건 뭘로 잡으라고 했어요? 사채. 그 다음에 액면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이 얼마예요? 40만원이죠. 자, 요 금액은 사채를 할인 발행한 금액이다라고 해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액면 총액 1,000만원의 사채를 1,030만원에 발행하고 납입금은 신한은행에 당좌입하였다. 그럼 당좌입금 통장에 돈이 1,030만원이 들어오겠죠. 자, 이렇게 들어온 돈 중에서 액면 금액까지는 무조건 사채. 액면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얼마예요? 30만원이죠. 사채를 비싸게 발행한 금액이다라고 해서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액면 총액 1,000만원의 사채를 960만원에 발행하고 발행 수수료 20만원을 제외한 잔액은 전액 보통예금에 입금되었다라고 돼 있죠. 사채를 발행해서 들어온 돈은 960만원에서 20만원을 뺀 940만원이 들어온 거죠. 사채 발행비를 차감한 금액이 입금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발행비용, 사채 발행비가 있으면 사채 발행비를 사채의 발행가액에서 빼라고 했었잖아요. 그럼 발행해서 들어온 돈이 940만원. 보통예금 통장에 돈이 940이 들어온 거겠죠. 사채 발행비 20만원 뺀 거니까 들어온 돈 중에서 액면 금액까지는 무조건 사채. 그 다음에 액면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이 60만원이죠. 60만원만큼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채를 발행해서 들어온 돈이 사채 발행비 뺀 금액이잖아요. 940 들어온 돈 중에서 액면 금액까지는 사채, 액면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은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5번 있잖아요. 5번 한번 보세요. 5번 보시면은 액면 총액 1,000만원의 사채를 1,030만원에 발행하고 발행 수수료 20만원을 제외한 잔액은 전액 보통예금에 입금되었다. 그럼 사채를 발행해서 들어온 돈은 5번이 아니라 제가 잘못 얘기했다. 6번부터 일단 볼게요. 6번에 보시면은 액면 총액 1,000만원의 사채를 960만원에 발행하고 납입금은 보통예금 하다. 그리고 사채 발행비 20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하다. 자, 얘도 보시면 사채 발행해서 들어온 돈은 얼마예요? 4번과 마찬가지로 940만원이 들어올 거예요. 960만원에 발행하고 발행비가 20 들어갔으니까 940이 들어올 건데 분개할 때 있잖아요.
자, 보통예금 통장에 돈이 얼마가 들어왔어요? 960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예, 차변의 보통예금 960인데 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채 발행비가 보통예금 통장에서 빠져나갔으니까 보통예금 통장에 돈 들어오고 보통예금에서 사채 발행비가 빠져나갔으니까 940이 맞는 거단 말이에요. 근데 6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채 발행비가 보통예금에서 빠져나간 게 아니라 어디서 나갔어요? 현금으로 나갔죠. 대변에 현금 20만 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사채를 발행해서 들어온 돈은 얼마로 봐야 되는 거예요? 960만 원에서 20만 원 뺀 94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표현의 차이단 말이에요. 붕괴가 얘는 보통예금에서 사채 발행비가 나갔으니까 보통예금에서 빠져나갔잖아요. 그래서 보통예금이 940이 된 거고 얘는 보통예금에 960이 들어오고 사채 발행비는 현금으로 줬기 때문에 얘도 어쨌거나 940이잖아요. 사채를 발행해서 940이 들어온 거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들어온 돈 중에서 액면금액까지는 무조건 사채로 잡으라고 썼죠. 사채 1000만 원. 그럼 액면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이 얼마예요? 60만 원. 60만 원만큼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보시면은 액면총액 1000만의 사채를 1030만에 발행하고 발행 수수료 20만을 제외한 잔액은 전액 보통예금에 입금되었다. 그럼 사채를 발행해서 들어온 돈은 얼마예요? 1010만 원이죠. 그래서 보통예금 통장에 돈이 1010만 원 들어오겠죠. 사채 발행비 뺀 금액으로 들어오니까. 자, 들어온 돈 중에서 액면금액까지는 사채죠. 액면금액이 1000만 원. 그 액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얼마예요? 10만 원이잖아요. 그 10만 원만큼 계정과 한목 물로 잡으면 돼요. 사채를 비싸게 발행했다라고 해서 사채 할증 발행 차금 10만 원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채를 발행해서 들어온 돈이 있을 거고 들어온 돈 중에서 액면금액까지는 사채, 그래서 액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채 설명은 모두 다 마쳤고 그 다음에 퇴직금에 대한 회계 처리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